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에서 돌아와 격리 생활하던 교민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시 검사는 음성인데 2차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인 23번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서울 중구의 호텔과 백화점, 마포구 마트와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아다녔는데 방문한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 마포점은 휴점을 결정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코로나가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도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환자 중엔 중증자도 없고 완치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일부 공장이 부품 수급난에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부총리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서 중국 공장 조기 정상화와 부품 통관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과 영세 상인에게는 2조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636명, 확진 환자도 3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이틀째 70명 넘게 늘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는 확산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는 업무 복귀를 권고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강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지속됐습니다. 다음 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국 서울 종로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황 대표는 종로가 문재인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빅매치의 상대인 이낙연 전 총리는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고 끝에 결국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종로 출마가 정권이 짜놓은 나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닌 문재인 정권과 황교안의 결전이라며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1대1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지역구에서 승패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험지 출마 약속을 지킨 황 대표는 당의 지도자급이 앞장서야 한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진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출마 선언이 늦어진 이유는 보수 통합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통합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도 뜻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종로 출마를 확정하고 예비후보 등록도 마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정권 심판을 7번이나 외쳤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국 판세까지 이끌 수 있을지 황 대표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서 국회는 오늘도 똑같은 입씨름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태업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헛발질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딴전을 피우며 태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라며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회 의무를 외면하고 본회의와 특위, 상임위를 열자는 제안을 모조리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계획으로 한국당이 바빠 보인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를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으로 국민 우라통을 자극하며 헛발질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면서 방역에 바쁜 보건당국 담당자를 한가하게 국회로 부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국당은 또 중국 눈치 보기를 그만두라고 지적하며 중국 방문자를 전면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가운 분위기 속에 여야 최고위급 협의나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검역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을 짓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그대로라 2월 임시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데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 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A4 용지 71장 분량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집중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하고 정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엔 3차례, 모두 21번이나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 김 전 시장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 준비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명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결론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총선 이후 윗선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우한에서 전 세계로 이송된 교민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추가 확진되면서 국내 환자가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서는 남성이 14명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이송돼 아산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28살 남성입니다. 전세기 편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13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환자입니다. 지난 2일 13번 환자가 확진된 당일
24번 환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두 환자 모두 우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이 같은 직장 동료라는 거는 우한에 계실 때 뭔가 공동된 노출이 있으셨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24명이고 이 가운데 1번과 2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 중인 환자 4명 가운데 1명도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22명 환자 모두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남성이 14명으로 여성보다 4명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와 20대 각각 6명, 30대 4명, 60대 1명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관광을 왔던 신종 코로나 23번째 확진 환자가 지난 일요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등 서울 도심 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번째 환자인 57살 중국인 여성이 지난 2일 정오에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이후 지인의 차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이동해 12시 15분부터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또 백화점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지인의 다가구 주택에 갔다가 다시 이마트 마포점을 방문해 오후 2시 18분부터 2시간 가까이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이후부터 2월 1일까지 11일 동안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감염성이 있는 발병 하루 전날의 동선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이전 동선을 밝히는 건 불필요한 불안감만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3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공덕동에 있는 이마트 마포점이 오늘 오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며 방역을 마치고 10일 이후에 다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마포점도 오후 2시부터 휴점에 들어갔으며 일단 오는 9일까지 문을 닫고 매일 하루 한 차례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21세기 병원의 환자 격리와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3층 환자를 1인실로 격리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한참 늦은 조치였는데 해명도 가관이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이 병원 3층에서는 16번과 18번 환자 모녀가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이들 밖에도 환자 20명과 보호자 5명이 있었습니다.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하지만 3층 환자들은 전혀 격리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게는 6명까지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 있어요. 4분, 3분씩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나씩 분리된 데는 지금 없어요. 3층 환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말로만 환자가 격리됐다는 YTN 보도가 나가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3층 환자들을 한 명씩 격리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층 환자들을 모두 격리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더 지난 뒤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0시간 만입니다. 청소 등 위생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도 제기하자 뒤늦게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 조치 등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5, 6층을 빼고 이제 분리라는 과정이 가능한 이제 빨랐으면 좋았겠죠. 근데 거기서 다시 빼고 뭐 청소, 소독 안 가겠다, 뭐 같이 있겠다 이런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처할 예정이라고 해야 하는데 했다라고 발표했다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뒤늦게나마 1인실로 격리되자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층으로 저희들이 올라왔어요. 1인실. 지금 고품도 혼자 하나씩 되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깜빡 없었어요. 갑자기 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도 없이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직자들. 하지만 일부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목숨을 건 사투마저 빛이 바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이어 송파구와 강남, 영등포, 양천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송파구 등 특정 지역 4개 구를 중심으로 2차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업 명령 대상 학교는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영등포구 12곳, 양천구 1곳입니다. 교육청은 또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이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해서 법정 수업 일수 190일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격리돼서 입원 치료 중인 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중에 1명이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4명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대부분 회복기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12번째와 14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접촉자 20여 명의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은 관광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번째와 14번째 환자 가족이 1박 2일 동안 묵었던 강릉 정동진의 한 호텔입니다. 휴업하고 방역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나 강릉 지역 접촉자 20여 명의 자가격리도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추세는 여전합니다. 해맞이 명소로 잘 알려진 정동진 해변입니다. 금요일인데도 해변을 찾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겨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너무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도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방역을 강화했지만 좀처럼 회복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9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다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일에도 붐볐던 강릉 안목 커피거리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빈자리가 훨씬 많고 점심시간인데도 식당들은 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때랑 비교하면 10배, 20배? 완전 없어요. 그냥 바닥을 섰어요. 바닥.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강릉 지역 유료 관광지인 오죽헌과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은 관광객이 30-40%나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이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KTX 강릉선 이용객도 평소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화하면서 그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현대자동차가 국내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파업이 아닌 부품 공급 차질로 휴업한 건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3년 만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부분 휴업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오전 6시 45분 1조 근무 시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5개 울산 공장과 아산 공장은 전면 휴업을, 전주 공장은 버스만 생산하고 트럭 생산은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7천여 대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고 현장 근로자 3만여 명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며 유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는 10일까지 소아리와 광주, 화성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11일 이후에는 부품 수급 상황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쌍용차는 이미 휴업을 하고 있고 르노 삼성차는 다음 주에 2, 3일 정도 휴업할 계획입니다. 완성자업계 휴업은 곧바로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 때문에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부품 회사도 생산을 줄이거나 심할 경우 멈춰야 합니다. 울산시는 부품 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와 지역 부품 기업 등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배선 뭉치 와이어링 하니스는 80%를 중국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국내와 동남아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일 휴업이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어 자동차 업계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630명을 넘어서고 확진자도 3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36명, 확진자는 3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루 전보다 사망자는 73명, 확진자는 3,143명이 증가했습니다. 1일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70명을 넘어서면서 위협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도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환자 2명은 중국인이었지만 이번엔 영국인이고 중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I can say with confidence there was no connection with the other two cases in York. And this is a transmission that occurred outside the UK.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의 여성 1명이 확진돼 확진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이미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고 남편이 다니는 자동차 장비 업체 회사에서는 직원과 가족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 전세기로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자국민 1명이 세 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앞서 지난달 말 로마에 체류하던 60대 중국인 부부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1일과 12일 글로벌 연구혁신 포럼을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vening a global research and innovation forum to identify research priorities and coordinate the international research effort to find therapeutics and vaccines. 게브레 예수스 총장은 가장 주요한 도전은 연구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포럼에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직접 또는 영상 통화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등이 켜진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나 국제올림픽위원회 간 개최 여부를 둘러싼 협의나 검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강추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해안 지역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동해안 지역은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3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 춘천과 청주, 안동 5도, 대구와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